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 벡터 머신 할 거고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걸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네. 저도 PDF를 옮겨놔야 돼서 잠깐만요. 그래서 좀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번 학기 때 제가 최적화를 수강을 해서 좀 관련해서 좀 공백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KKT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최대한 다.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아마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와, 진짜 너무 많구나. 다음에 지우개 해놨구나. 네,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쭉 건너뛰어서 어디를 볼 거냐면은 커널 트릭 다 건너뛰고 이따 갈 거예요. 커널 트릭은 18페이지 볼래요? 일단 문제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 너무 많은데 좋으면서 안 좋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를 제가 할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계속 말하지만 저희가 이게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라는 게 좀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어느 층이 있는지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돼가고 있냐면, 크게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걸 배웠고 1주차 때, 그래서 이게 슈퍼바이스드가 있고 언슈퍼바이스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또 크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리그레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약간 좀 서브 카테고리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디스크리미네이티브가 있고 제너레이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사실은 제너레이티브로 풀 수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GDA였고, 그죠? 컨티뉴어스 케이스에선 GDA,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케이스에선 라이브 베이즈, 이렇게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돼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냐면 사실 슈퍼바이스드고요. 슈퍼바이스드. 네, 슈퍼바이스드고, 그 다음에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근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x가 인풋이고,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인풋이고, 인풋 스페이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는 r 제곱 정도로 생각할게요. 제가 좀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y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저희가 뭘 원하는 거냐면, 그러면은 이 인풋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x1, x2라고 하면은 이것들을 플롯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인풋 x는 이제 r2니까 이제 점 두 개가 있겠죠. 그것들을 플롯을 이렇게 탁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롯을 이렇게 그림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은 하나의 클래스예요. 파란색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그럼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선?
이 두 개가 가장 잘 분류될 수 있게끔 하는 선을 찾는 거예요.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 아마 그런 용어들 봤을 거예요. 그 여기 그 뭐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 잠깐만요. 정확하게 이름을 찍는 게 중요하니까. 네네 좋아요. 디시전 바운더리죠. 오케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점을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이렇게 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단 좀 널널하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선을 결정하는 건데,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데이터들이 주어진 상황이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선을 찾는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WX 더하기 B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단순하게 얘네 둘을 구분짓는 선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을 찾는 게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따가도 그 이 학습의 목표 이런 거를 설정을 할 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봐봐요. 저희가 기울기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변하는 게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변하겠죠. B가 변함에 따라서. 오케이? 이렇게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봐봐요. 이렇게 되면 좋은 클래시파이어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뭐 분류는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가장 좋을 거냐면 대충 이렇게 한 정가운데 즉 다시 말해서 얘와 얘의 거리 이렇게 요게 딱 정가운데 이렇게 이등분 되는 선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죠? 반대로 기울기를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보다 보면은 아까보다는 좀 널널하죠 이게.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 W보다는 지금 W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좀 더 널널해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이러한 직선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거 어파인 펑션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그 추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직선 말고 조금 더 뭐 이렇게 그 고차원 공간에서는 이걸 어파인 펑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어파인 펑션을 찾는데 그 기준은 뭐다? 얘네들의 거리가 최대한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구분을 하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가정하에는 결과적으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단 거리인 것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됐죠? 근데 그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이거 찾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지오메트릭 마진하고 펑셔널 마진이 전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킬 건데 일단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거 하는 거예요. 좋은 직선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오늘 좀 천천히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직선으로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지 않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만약에 이쪽 점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다시 파란색이 이쪽 점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그거는 직선 갖다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단 지금 처음에 도입부에선 그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커널 트릭이라는 걸 써서 고차원 공간을 올릴 거예요. 고차원 공간으로. 아이디어는 그래요. 다시 2차원 공간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2차원 공간에서 안 먹히기 때문에 그걸 고차원 공간으로 올려서 고차원 공간에서 어파인 펑션 찾아요. 직선을 찾아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가우시안 링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뭐 어디 가서 그냥 가우시안 링 이런 거 얘기하면은 좀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딱 하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 구분할 수 있어요? 직선 갖다가? 안 될 것 같죠? 좋아요. 근데 얘를 3차 공간으로 올려요.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네. 이렇게 되는 직선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3차원 공간에서는 어파인 펑션이에요. 직선이에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는 WX 더하기 B 형태로 표현돼요. 찾았죠? 이게 그 저차원 공간에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고차원 공간에서는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베이시스 펑션 있잖아요. 베이시스 펑션. 베이시스 펑션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저차원에 있는 애들 고차원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단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게끔. 아이디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아마 설명 안 해줬겠지만 아이디어는 뭐냐?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점 이상한 게 찍혀 있으면. 좋아요?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고차원 공간 올려요. 어떻게? 베이시스 펑션을 활용을 해서 올려요. 올린 다음에 이걸 자르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잘 이렇게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이 많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커널 트릭이라는 걸 써요. 커널 트릭이라는 걸. 그러니까 뭐 커널 매트릭스 제가 아까 그 보내드린 그 이제 PPT 그러니까 자료? 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커널 매트릭스라는 걸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계산상으로도 그렇게 손해는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인지는 알겠죠? 다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이거를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게끔 하는 직선 찾는 거예요. 오케이? 직선 가장 좋은 직선 찾는 거예요. 가장 좋은 널널한 가장 잘 구분하게끔 하는.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되면 그 나중에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뭐다?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애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하면 돼요. 만약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하는 것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될까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일단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찾는 거에만 일단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됐죠? 여기까지는 나이브하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널로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고차원 공간으로. 그 다음에 아마 그 수업 때 다뤘을 텐데 소프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일부 이렇게 몇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넘어다니는 거 일부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페널티를 좀 주는 거예요. 페널티를 좀 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쪽 기준에서 무조건 다 파란색, 무조건 다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직선을 찾을 때 야 몇 개 정도 넘는 거는 내가 대신에 페널티를 좀 줄 테니까 그건 허용을 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좀 줄 테니까 그래. 나머지 점들에서 잘 되면은 넌 그냥 좋다고 판단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소프트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그럼 기준이 살짝 다르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펀더멘탈하게는 같은데 살짝은 달라요. 기존에는 그냥 완전하게 구분이 되었어야 됐다면 조금 더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완화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신경을 그냥 끄고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두 개. 저희가 마진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이게 펑셔널 마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마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농후한데 이거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이거 뭔 차이예요? 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응? 왜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중요해서 그래요. 왜 이걸 구분을 했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아마 이제 강의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 말고 교수님 강의한 갑자기 그 지오메트릭 마진 얘기하다가 갑자기 펑셔널 마진으로 갔다가 막 갑자기 핑퐁 하더니 으악 하더니 갑자기 듀얼로 가더니 갑자기 저 세상 갔다가 끝났거든요. 그래놓고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한대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펑셔널 마진하고 지오메트릭 마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땐 PPT에 많이 담겨있지 않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지오메트릭 마진이 실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여러분들이 그 알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주식하는 직선과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봐봐요. 직선은 예를 들어서 뭐 아닐 수 있는데 기하 벡터를 고등학교 때 안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이거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한 다음에 이거 싹 대입하거든요. 이렇게 기억나죠? 이거를 공식을 외우면은 이게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추상화를 시켜서 내적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하학적인 거리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좀 내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봐봐요. 이거의 정의가 뭐예요? 내적 A, B 내적 코사인 세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식 말고 진짜 정말로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면 봐봐요. 이게 A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B예요. 그럼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컴프레션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만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A, B를 내적을 하면은 뭐가 곱해지냐면 얘랑 얘가 곱해져요. 다시. 그럼 즉 다시 말해서 B가 이쪽 평면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길이인지를 파악하고 싶은데 이 텀이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길이만 알고 싶으면은 뭘 하면 될까요? A 길이를 1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로 강제하잖아요. 1로 강제하면 정확하게 얘에서 얘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를 길이를 1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바로 튀어나와요. 됐죠? 그 개념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펑셔널 마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 이게 WX 더하기 B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게 법선 벡터가 이쪽이 W일 거예요. 돼요? 그러면 봐봐요. X는 벡터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펑셔널 마진이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일단 Y 붙어 있는데 그거 무시할게요. 이렇게 평행한 거예요. 평행한다고 보정을 하고. 그러면 봐봐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봐봐요. W랑 X랑 곱하잖아요. W랑 X가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W도 벡터고 X가 벡터예요. 그러면 이 지금 B가 지금 보정돼 있어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B가 0이라 가정을 해봐요. B가 0이라 가정을 해봐요. 그럼 W와 X 곱한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쓰려면 이거 내적 형태로 써야 돼요. 그럼 이 W와 X를 곱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는다고요. 그럼 얘 길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B만큼 보정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나와요. 정확하게는 이 길이 곱하기 W의 크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다시. 자, 그래서 그 내적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펑셔널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A가 아니라 이게 W인 거예요. 이게 X인 거고, 그럼 W고, 이게 X인 거고, 그럼 이게 사실은 저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이게 직선 사이의 그러니까 직선과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고요. 물론 B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서 요만큼 빼준 거예요. 사실은 관련한 텀을 빼준 거예요.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다? 이 W만큼이 곱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하적인 거리에서 이 W만큼이 스케일링 된 거라고요. 됐죠? 오케이? 그럼 그거를 저희가 무시하고 싶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W를 일로 강제해버리면 돼요. 그럼 지오메트릭 마진이 나와요. 그래서 지오메트릭인 거예요. 실제로 이 기하적으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 W를 강제로 놈을 1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지오메트릭 마진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가 하고 싶은 짓거리는 뭐예요? 이게 널널한 거를 찾는 거예요. 널널한 걸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널널한 거를 찾을 때 그 기준은 뭐예요? 얘네 둘이 잘 구분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여기 그러니까 직선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얼만큼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정의하기 위해서 펑셔널 마진, 지오메트릭 마진 이런 걸 정의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펑셔널 마진 같은 경우에는 S로 잡고요. 지오메트릭은 이렇게 잡아요. 알겠죠? 오케이? 제가 뭔 짓거리 하는지 알겠죠 일단? 됐죠? 근데 다만 조금 교수님께서 설명을 안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왜 이게 그 지금 앞에다가 YN을 붙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내적이라서 방향이 있어요. 부호가 있다고요. 부호가 있잖아요. 부호. 그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W가 여기고 얘가 여기 있으면은 부호가 네거티브가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길이지 부호 있는 길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적이 아니야. 내적은 길이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코사인만큼 곱해지니까. 됐죠? 그거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수로 yn 같은 걸 붙여줘요. 근데 그게 말이 되려면 이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w와 방향이 같은 쪽에 네이버를 1로 잡고 반대를 마이너스 1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말이 돼요. 아마 강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yn을 곱했을 때 이 길이에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요. 이게 좀 넌센스예요. 돼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W의 방향이 애매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이 1, 그러니까 클래스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가정을 1인 쪽과 이 W가 가리키는 방향이 얼라인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길이적인 의미를 가져요. 좀만 생각해보면은 그 내적 좀만 생각해보면 나이바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나이바 계속 말이 되고 있는 거죠. 왜 YN을 곱했는지.
전부 다. 아, 길이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레이블 갖다가 쓴 거구나. 근데 진짜 정말로 그게 말이 되려면 이 W와 이 1에 대응되는 레이블이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어파인 펑션 기준으로 해서 W가 위쪽이면은 1 클래스도 그쪽이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돼서 내적값이 마이너스가 된 거를 얘를 곱함으로써 길이로써 보정시켜 버리잖아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자명한 소리예요. 그죠? 응? 그죠? 오늘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21페이지를 보면은 다시 이거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펑셔널 마진을 각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했던 것처럼 각 포인트에 대해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물론 펑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케일링된 버전이에요. 이게 그 웨이트의 이 놈만큼 어찌됐든지 스케일링 버전이긴 한데, 근데 지금 저희가 그 20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셋의 펑셔널 마진이야.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 약간 좀 뭔가 이게 그 수학 같은 거를 잘 공부하지 않았다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이거랑 앞에 거랑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섞으면은 뒤쪽 내용이 엉켜요. 알겠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냐면 앞에서 포인트들의 직선 사이 거리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얘와 이 셋들과 얘 사이에 펑셔널 마진이라는 걸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됐죠? 달라요. 근데 저희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아이디어상 이 셋들과 이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가 커졌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그러니까 점들 사이에 펑셔널 마진 중에 최소값을 셋과 이 직선 사이의 펑셔널 마진으로 정의한 거에 달라요. 지금 앞에 게 계속 강조하자면 두 개 다른 거예요. 셋과 이 그것 사이의 펑셔널 마진을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계속 강조 달라요. 네, 이게 주의에도 적어놨지만 제발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가면 헷갈리고 망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흐름을 다시 잡아드리면 우리가 시작은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줄이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거리들 중에 최소값이 커지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최소값이 최대값 이르기가 싫으니까 이 셋들의 펑셔널 마진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걔네들이 커졌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오메트릭 마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중요한 옵서베이션이 있는데 이게 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디스턴스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다 말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왜 이게 W를 1로 만드는지, 왜 그 펑셔널 마진하고 지오메트릭 마진을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OX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OX가 아니라 서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맥락을 알고 있으면 쓸 게 많거든요. 아, 이게 펑셔널 마진하고 지오메트릭 마진하고 왜 구분을 해야 되는지.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수식 물론 중요하긴 한데 과제를 할 거잖아요. 과제를 해보시고 네. 흐름을 기억하는 게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23페이지를 보면은 웨이트로 이렇게 다 나눠줬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그냥 스케일링한 거에 불과해요. 스케일링한 거. 스케일링을 해서 실제 거리의 의미를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펑셔널 마진과 마찬가지로 24페이지에서는 뭐를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 셋들과
그러니까 그 셋들 기준으로 해서 지오메트릭 마진을 정리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25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다시 저희가 그래서 이게 목표가 중요해요. 이게 오브젝티가 그 오브젝티브 이거 보통 목표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맥시마이즈 R을 이거 그냥 R이라고 하나? 네, 그렇죠.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그 처음이라 이게 다 최적화 용어거든요. 낯설 수 있으니까 여기 밑에 적은 거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얘예요. 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WB 감마를 바꿀 수 있는 거고 밑에 조건이 만족하게끔 하는 감마의 최대값 찾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맥시마이즈 이거고 그럼 저기 argmax랑은 또 다른 표현이 건가요? 이게 보통 최적화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저기 사실 뭐 argmax 뭐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argmax 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max라고 쓰면은 조금 곤란하긴 해요.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최대가 되게끔 하는 RWB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max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argmax라고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네.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WB 뭐 R 정확하게 WB를 구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브젝트 2라는 거는 이런 컨디션 하에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약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서브젝트 2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네. 다음에 W Xn 플러스 B가 감마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컨디션은 좀 이해가 가나요? 다시 n은 데이터셋이고요. n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이 값들을 저희가 뭘 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건 지오메트릭 마진이거든요. w를 1로 강제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구한 거기 때문에 모든 지금 기하학적인 거리가 감마만큼보다 다 큰 거예요. 이게 되게끔 하는 감마의 최대값 찾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저러한 그러니까 W하고 베타도 지금 변수예요. W하고 베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딱 고정시켰을 때 거리들 있잖아요. 이 거리들이 감마보다 큰 거예요. 근데 그 감마가 커졌으면 좋은 거예요. 거리가. 잠깐만 이해돼요? 돼요? 아까랑 비슷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해돼요. 안 그러면 뒤쪽이 전개가 안 돼요. 완벽해요 이건 수식이? 이해가? 그러니까 스스로 봤을 때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지점에서의 지오메트릭 마진이 감마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 감마가 크면은 저희가 좋은 W하고 베타겠죠. 아까 계속 인트로에서 언급을 했지만 여기까지 납득이 됐죠? 이게 펑셔널 마진이에요. 아니 지오메트릭 마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컴퓨터가 좀 풀기에는 이 오브젝티브가 좀 안 좋거든요. 이제 컨벡스 넌 컨벡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들이 오는데 얘가 넌 컨벡스예요. 컨벡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볼록 함수.
컨벡스. 이렇게 볼록해 있는 애들 컨벡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그 저번 주였나? 네, 저번 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컨벡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로컬 옵티멈이 글로벌 옵티멈이라는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로컬 옵티멈을 찾으면 글로벌 옵티멈이 돼요. 근데 그냥 그 블록함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국수적으로 최저이면은 전체적으로도 최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최적화된 값을 찾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컨벡스 관련해서는. 근데 알다시피 이건 컨벡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풀고 싶은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좀 걸리적거리잖아요. 걸리적거리니까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뭘로? 다시 우리가 궁극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건 지오메트릭 마진이에요. 근데 이거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펑셔널 마진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살짝 비틀자는 거예요. 돼요? 그게 다들 힘들어 보이지? 자, 이 값만은 어떻게 정의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저희가 봐봐요. 지오메트릭 마진은 원래 그거에서 얘를 나눠주면 돼요. 수식적으로 그래요. 그죠? 실제 길이는 펑셔널 마진에다가 이걸 나눠준 거잖아요.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해서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티브를 바꿔요. 저희가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펑셔널 마진에다가 얘 웨이트를 한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걸로 바꾸고 그다음 이거를 다 이제 펑셔널 마진을 다 갈아 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완벽하게 할 거라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최대한 좀 아니게끔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다 스케일링한 거예요. 다 스케일링한 거예요. 다 스케일링하고 저희가 오케이? 그러니까 W에 대한 컨디션을 없앤 거예요. 없애고 원래는 그러면 R이었던 게 이게 스케일링 되면서 R 이거 저희 해수로 바뀌겠죠? 됐죠? 늘린 거예요. 늘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고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요. 돼요? 얘죠? 오케이?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봐요. 그러면은 이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 W를 조정함으로써 얘를 1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죠. 펑셔널 마진을 다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기하적인 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얘 컨트롤 하면은 만약에 얘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럼 얘를 굉장히 낮춰버리면 거의 엡실론만큼 굉장히 작게 만들면 저희가 원하는 숫자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무한에 가까워도 얘를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리면 컨트롤 가능하잖아요. 펑셔널 마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W를 컨트롤함으로써 얘를 1로 만들 수 있어요. 얘 펑셔널 마진 1로 만들 수 있죠. 됐죠? 오케이? 됐죠? 근데 저희는 이해 안 가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해 안 가면 됐죠? 근데 저희는 모든 W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를 1로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다 스케일링 된 거니까 모든 W에 대해서 관측을 하고 있잖아요. 돼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얘를 그냥 강제 1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나?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요. 돼요?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응? 좀만 더 설명해.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요. 모든 W에서 다 고려를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봐봐요. 어떤 W가 딱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감마가 3이라고 쳐봅시다. 돼요? 그러면 사실 얘도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됐죠? 이걸 그냥 슬쩍 갈아 끼면 돼요. 어차피 대응관계가 있잖아요.
대응 관계가.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얘가 크기가 3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1로 떨어져요.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지금 얘가 결정됨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어차피 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감마 햇에 대해서 반드시 얘가 1이 되게끔 하는 또 다른 W가 이미 다 이 안에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줄여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차피 얘를 1로 만들 수 있고 모든 W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를 1로 강제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W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어진 W에 대해서 있겠죠? 오케이? 그럼 그 값을 1로 만들게 하는 W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여기서 1로 옮긴 것처럼 다 스케일링 해가지고 다 1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더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1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됐죠? 이걸 지우고. 됐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교수님이 타이포예요. 이 교수님 강의한 쪽 보면 알겠는데 이제 maximize 이거는 이제 오브젝티브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걸 minimize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그냥 아이디어 간단해요. 그냥 봐봐요. 그냥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이디어는 얘를 최대로 하는 거는 어차피 W를 최소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그잖아요. 역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수 관계를 최대로 하는 거는 원래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왜 제곱을 붙였냐라고 하면은 계산상 이점 때문이에요. 계산상 이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실 미분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인데 어차피 같은데 왜 W를 알냐? 그냥 계산이 용이함이에요. 어차피 같으니까 계산이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맥시마이로 돼 있거든요. 미니마이즈는 고쳐야 돼요. 그럼 2분의 1은 왜 곱했냐? 이게 미분하면 이거 2분의 1하고 이게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삭삭. 계산상 이점이에요. 하여튼 어차피 상수배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계산상 이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되는 건 나이브예요. 다만 왜 제곱이 되고 왜 2분의 1이 붙냐라고 하면 계산상 이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길고 긴 여정이 있었어요. 길고 긴 여정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거는 뭐다? R. 즉 다시 말해서 기하학적인 거리의 최대값이 좋아요? 커지게끔 하는 W 베타 찾는 게 목표예요. 이게 진짜 오브젝티브예요. 진짜 목표인데 지금 저희가 수직적인 이렇게 삭삭삭 조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 미니마이즈 W하고 베타고 그다음 2분의 1 XN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지우고 이제 이것만 말아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래요. 오늘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조금 더 조금 가질 거예요. 좀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 네. 저 왼쪽은 펑셔널 마진을 이건 지오메트릭 마진이에요. 얘는 오른쪽은 같은 지오메트릭을. 근데 이제 근데 아무것도 컨디션이 안 걸렸어요. 펑셔널 지오메트릭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웨이트와 베타에 대한 그 B에 대한 펑션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흐름이 중요해요.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WX 더하기 B를 찾고 싶다. 기준은 좀 널널하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널널하게.
즉 다시 말해서 얘네들 사이의 최대값,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좀 커졌으면 좋겠든, 구분을 잘하면서 그 거리들의 최대값이 좀 커지게끔, 아니 최소값이 좀 커지게끔 아이디어가 그랬던 거고, 그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펑셔널, 그러니까 이게 W 1로 가운데됐으니까 이건 실제 거리죠. 이렇게 곱함으로써 실제 거리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감마보다 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감마가 커졌으면 좋은 거예요. 잘 구분된다는 소리겠죠. 됐죠? 오케이.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만약에 이게 레이블이 틀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파란색이 빨간색 점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가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이걸로는.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직선 갖다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이거 갖다 안 돼. 어차피 빨간색으로 딱 꽂히는 순간 얘가 계산된 게 기하학적인 길이가 아니라 음수로 딱 꽂혀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조건의 모순이에요. 어차피 그거는 쓰레기예요. 판별이. 그런 애들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컨디션에 위배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다 만족을 한다고 해야죠. 좋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수식적인 계산을 제가 아까 막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니까. 이것만. 2분의 1 W의 놈의 제곱 어떤 컨디션? 이거. 그죠? 근데 중간에 유도 과정을 살짝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얘 대신에 이런 게 거슬리니까 지오메트릭 마진 말고 펑셔널 마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펑셔널 마진은 어차피 저 모티베이션상 저 스케일링하면 똑같잖아요. 그리고 모든 W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로 강제시켜 버릴 수 있어요. 어차피 1대1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마진 있다는 얘기가 없고 W와 베타 사이에 이제 펑션을 바뀌게 되죠.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적어두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QP라고 그랬어요. QP. 혹시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런 거 들어봤나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만약에 이게 싹 다 리니어면은 리니어 펑션 LP라고 있어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뭐 심플렉스 메소드나 아니면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빨라요. 딥러닝은 비교가 안 되게 빨라요. 그냥 샥 하면 싹 나와요. 근데 그거에 거의 준하게 빨라요. QP가 거의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딥러닝 아키텍처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솔버가 있어요. QP. 왜냐면 QP라는 건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오브젝티브가 쿼드라틱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게 그 부등식으로 컨스트레인트 걸린 게 리니어면 돼요. 그러니까 QP 솔버에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 수 있어요. 됐죠? 쉽게 풀 수 있는데, 이제 맞아요. 사실 소프트 벡터 머신은 사실 여기서 끝나도 돼요. 사실은 라이브하게는. 근데 저희가 조금 컨디션이 좋아요. 왜냐면 얘가 컨벡스고요. 얘가 컨벡스예요. 그러면 이따가 좀 조금만 더 하고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쉬는 시간 이후에는 뭘 할 거냐면 최적화 이론을 좀 할 거예요. 그럼 최적화 이론에서 결론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얘랑 거의 비슷한 애인데 쌍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애가 있어요. 쌍대 공간. 듀얼이라고 하거든요. 듀얼. 혹시 논리회로 설계 들은 사람 있나요? 논리회로 설계? 들었지? 그거 듀얼 폼 나오잖아. 그지? 사실 그게 듀얼이라는 게 무슨 공간이냐면, 사실 원래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놈이에요.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놈인데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쌍대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쌍대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통 관련이 있는 것들을 다 쌍대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리회로 설계해서 엔드 게이트가 사실 오어 게이트의 사실 쌍대 공간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엔드 게이트에서 뭔가 정리 같은 게 성립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엔드를 오로만 바꾸면 증명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갈아 끼기만 하면 증명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놈이지만 관련이 있는 놈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이걸 풀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듀얼이라는 다른 공간에 보내고 그거를 계산하려고 들면 계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단 이거를 다른 공간, 즉 다시 말해서 듀얼 공간에다 보내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계산상으로. 특히 어느 점에서 그 이점을 많이 갖냐면 사실 저것만 봤을 때는 이점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근데 어디서 이점이 가지냐면은 이거를 넌 리니어한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커널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런 걸 쓸 때 듀얼 폼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얘보단 듀얼 형태로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스토리가 좀 길었지만 목표는 뭐다? 지금 오브젝티브가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살짝 끊고 좀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어려워요. 오늘 천천히 갈 거고. 그래서 최적화 이론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샥 샜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